네, 5월 21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좀채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웃음 포인트 쏙쏙 찾아낼 수 있는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축하합니다. 야, 네, 대단해. 덕분입니다. 구독자 30만. 네, 와, 제가 진짜. 사실 아직 딱 30만이 된 건 아닌데요. 거의 30만이기 때문에 두 분과 함께 1등 공신이시지 지금 않습니까? 몇명 모자라요? 아. 2,000명, 예. 2,000명, 의대 정원 2,000명, 뭐 과학기술, 뭐 아, 2,000명. 아, 요원 2,000명, 뭐 다 2,000명 부족해 항상. 아, 영수야. 예. 구독. 예, 영수 당장 구독하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저도 구독하겠습니다. 아직 안 하셨다고요? 아니 30만 되기 전까지 제가 딱 29만 9,999명일 때 딱 30만. 네. 저희가 10만을 염원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벤트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또 그 사이에 벌써 30만이 됐습니다. 아, 덕분입니다. 지금 중부지방에서 가장 성장세가 빠른 유튜브로. 중부지방에서. 왜냐면 제가 남부지방은 잘 몰라요. 예. 저희가 최근에 안 전국을 가봐서. 다 강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중부지방은 그리고 제가 아니까. 아까 대표님 오셨는데 30만 되면 우리 네. 출연료도 30만 원 주시겠대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와, 네. 우리가 놀라운 뉴스. 20만 되면 20만 돼. 그럼 50만 되면 50만. 그렇죠. 예, 대표님 너무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방송 아름다운 이야기.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두 분 나오신 저희 유튜브가 30만 조회수가 나왔는데 그때 장성철 소장님이 좋아요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 수일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13,000 정도가 좋아요 누르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거의 한 그럼 28만 명 30만 이상이 장성철 소장님을 좋아한다. 이런 결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하다. 예, 이번 주도 많은 관심 근데 부탁드린다. 조회가 역대급으로 많은 거죠? 아닙니다. 저희 좋아요 어떤 영상은 막 몇만씩 나오는데 진짜? 네, 더욱더 야. 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꽃갈모자까지 써주시면서 아니, 오늘은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실장님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해서 누가 더 싫어하는 사람 많은지 한번 경쟁하자. 나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알았어? 바로 선그으셨습니다. 야, 그래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상태 사람가사의 연구소 연구실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이야기는 우선은 좀 이따 하고요. 네. 먼저 박성태 실장님이 가지고 오신 말말말 이야기부터 문을 열어볼까요? 말말말. 네, 어제 대통령이 PK 지역 당선자들과 함께. 조선 만나서 얘기를 했잖아요. 소수당이지만 제가 대통령이다.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걸 가지고 시비를 겁니까? 제가 문법적으로 제가 네. 이게 저는 바른 언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어국문과 출신. 그러니까 언어를 부정확하게 쓰는 건 되게 네. 그 누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 집이 지금 안 좋아요. 존재집. 이거 왜냐면 소수당이지만 여기가 버트 역접이거든요. 예. 네. 그러나 아니 제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네. 하는데 예. 제가 대통령임으로 소수당이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아하. 이 표현이 잘못해서 계속 거슬리더라고요. 이거는 인과관계예요. 제가 대통령이어서 소수당이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백서 쓴다고 국민의힘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쓰냐 안 쓰냐? 누구 책임이냐? 이거 하나 엽서를 쓰면 돼요. 그냥. 제가 대통령이어서 소수당이다. 백서 필요 없어요. 그냥 정답이야 이게. 엽서에 한 줄 딱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왜 백서를 쓰고 돈 만나면 아깝게. 윤석열 대통령 디스하고 비판하고 아니, 그냥 대통령 내가 공손하게 두 손으로. 네, 그런 못 잖아요. 차원에서 이 문장을 가져왔다. 네. 순서가 뒤바뀐 존재. 그냥 이런 언어가 바른 어휘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가 눈에 거슬려요. 그래서 거슬린다 대통령님. 두 손으로 네. 하지 말고 거한 재미 하세요. 예. 어제 윤석열 과한 재미. 대통령의 그 초선 당선자 만찬 자리에서는 사실 많은 말이 쏟아져가지고는 네. 오늘 좀 단독 기사들 꽤 있던데요. 박성태 실장님뿐만 아니라 장성철 소장님도 어제 그 자리에서 나온 대통령의 말을 뽑아 오셨잖아요. 벌써 다 끝난 거예요?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끝났어요. 끝났어. 나는 문법으로 접근하는 이 문장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소수당이지만 제가 대통령 이게 아니야. 함께 묶어서 할 수 있는 제가 이야기인 것 같아서. 대통령이어서 소수당. 예. 내가 백서를 한 줄로 써준 거야 그냥. 네. 네.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소수당의 대통령이 호위무사를 하겠다. 뭔가 좀 거시기한 것 같아요. 그 말을 왜 뽑아 오셨어요? 국민의 호위무사가 되셔야죠. 왜 당의 호위무사가 됩니까? 야 진짜 소장님 모시는 말 잘해.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더 한심한 겁니다. 저희가 대통령님의 호위무사가 돼가지고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다 막아다 드릴게요. 다 못 찍냐?
아 다모 알아요? 아프냐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아, 그거 있잖아 네. 이서진인가 그 사람이 딱 아프냐, 이제 나도 아프다. 호위무사 막 네, 그쵸, 그럼 그쵸. 이서진인가 아니면 누구지 하지원인가 누가 호위무사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호위무사는 갈든 사람이 사극에서 볼 호위무사예요. 수가 있다. 네. 지금 당에 계신 분들이나 윤석열 대통령들이나 서로 그냥 동병상련이라고 그냥 서로 지켜주겠다고 그러지 말고 국민을 지켜주세요. 국민을. 오늘 또 우리 또한 최상병 특검법 아니 그거 거부권 행사? 말고요. 네. 또 마음 아픈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 예, 그 육군 장병의 안타까운 소식이 32사단에서 있습니다. 실탄 예. 터져가지고 지금 심정지 와가지고 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집권 세력, 여권,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있는 분들이 총선 패배했는데 뭐 서로 그렇게 잘났다고 모여가지고 저녁 드시면서 서로 호위무사 되겠다고 하시는지 가슴이 정말 너무 답답해요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 얼마나 힘들어해요 지금. 그런데 서로 자기네들 김건희 여사 지켜주겠다고 그러고 최상병 특검을 방해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지켜주겠다고 그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일입니까? 진짜 저도 그거 보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근데 왜 이거 소장님이 뽑았어요? 먼저 뽑았더라고 그거를. 아, 예, 그래? 순서 그럼 하세요. 선착순이어가지고요. 그럼 제가 예. 이거 할게요. 이거를 아니 이것도 말이 돼요. 당의 호위무사 되겠다 대통령 얘기해서 소수당이 된 거예요. 아, 두 문장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당무에 그렇게 개입을 했구나. 당의 호위무사 됐잖아요. 공식적으로는 당무에 개입 안 하고 네.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당의 관심이 없다. 호위무사가 돼서 소수당이 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비대위원장도 그만두라고 그러고 그럼. 당 대표도 그만두라고 당 그러고. 호위하려고. 아. 그걸 잘 못한 그럼 거지. 본인이 그러면 당 총재하지 왜 그래요? 근데 왜 사실상 총재죠. 공식적으로는 개입 그러니까 안 밥 한다고 먹을 하잖아요. 때 비공개 자리에서는 아. 의원들이 호위무사 되겠습니다. 충성 맹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갔죠. 제가 대통령이 정신 나갔다고 그러면 아니 그 어떡해. 충성 맹세한 당선자가 분이, 당선자가. 충성 맹세했잖아요. 이렇게 이분도 당에. 아 그럼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한테 지금 뭐예요? 빨리 취소하세요. 그 아니 그 뭔가 헷갈리긴 한데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지금 대통령한테 아. 집권 세력이 지금 정신 나갔다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 집권 세력이 정신 나간 거예요. 대통령한테. 근데 댓글은 또 뻔해 보인다. 정신 대통령한테. 나갔지 그럼 정신 안 나갔냐? 장성철 네가 정신 나갔다. 막 이런 아무튼 댓글 나올 것 같아. 대통령이 요 표현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소수당. 현실 인식이 있다. 네. 예. 상황 판단은 되는데 원인 분석이 안 됐죠. 오히려 지금 현실 인식은 소수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당선자들한테 이야기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호위무사 하는 거죠. 예. 아 이거 나를 재밌네. 지켜줘. 이거 아, 이제 거의 카드 나를 섹션처럼 지켜줘 이걸로 모든 게 다 라는 설명이 뜻인가요? 되는데요. 나를 지켜줘죠. 예. 나도 시켜줄게. 나도 시켜줘. 막 이런 건데 여기 빠진 게 있는 것 같아. 가로 열고. 이거는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안 됩니다. 가로 열고. 이거 라이브야. 아니 라이브인데 나중에 영상 올릴 때는 편집해 달라고. 안 남게. 네. 가로 열고 귀신같이 해요. 소수당이지만 가로 열고 당분간은 가로 닫고 제가 대통령입니다. 라고 시켰어요. 우리 박성태 시장님이 얘기하라고. 자, 너 언제 시켜? 시켰잖아요 아까 위험한 탄핵 소리 얘기하면서. 자, 나를 대통령 지켜줘. 탄핵을 지금 아니 아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대로 절대로 안 돼요. 대통령 저는 탄핵 얘기한 거예요 지금. 탄핵이라는 그런 헌전 중단의 역사적인 불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탄핵 생각을 헌법 저 절차예요. 강하게 하고 있어요. 탄핵 헌법 절차에서 헌정 중단 아니 헌법 절차라니까 그냥 가는 거야. 절차인데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중단되잖아. 그래서 또 뽑으면 되지 뭐. 저, 3년 후에 2027년도에 뽑아요. 그냥. 야, 거부권 행사를 계속 하리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만 10번째 거부권 행사를 지금 한 건데. 대통령께서는 2022년도인가 그때 대통령 되고 나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이미 천명을 하셨어요.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얼마나 이거 좀 우리가 칭찬해드려야 되는지 박수 쳐드리고 싶다. 총선 민심에 따라서 변화하는 기조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근데 약속을 그 전에 한 약속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총선 민심을 받아들이겠다 그것도 우리랑은 좀 생각과 판단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제 판단인가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일반 국민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집권 지켜보고 있어 말 똑바로 해야 돼 지금. 화면에 네. 나오죠? 집권.
괜찮은데? 가려지네. 내가 얼굴이 크네. 그러니까 이거 실측이 아니네. 그러니까 본인을 응원하고 본인을 항상 뭐 본인에게 환호하는 그런 분들만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민심을 여전히 그렇게 읽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이고 또 예. 그렇게 국민의 여론과 민심을 이끌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도 같아요. 뭐냐면 아침 방송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침 방송 배승희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KBS에 고성국을 넣자. 고성국 선배가 본인 유튜브에서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라고도 하고 또한 대통령님 기자회견 정말 잘하셨어요. 따봉 뭐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침 방송 여론의 흐름이 밀리고 있으니 이걸 좀 이끌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지지자들의 민심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랑 보는 영역과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서글퍼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한데 그래서 예. 듣진 않고 얘기만 하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를 하려고 지금 초선 당선자 5월 16일에 만나고 이제 TK 당선자, 수도권 당선자, PK 당선자 5월 20일 그리고 내일은 비례대표 당선자 만난다고 하거든요. 예. 뭐 그런 만남의 어떤 대화의 시도는 그럼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죠. 제가 먼저 그거는- 얘기해보면 네. 네. 28일 이전에 다 만나려고 하잖아요. 5월 28일 네, 5월 28일이 무슨 날이에요? 최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될 가능성이 있죠. 그 전에 만나가지고 낙선자들 관광공사 사장 안 갈 거야? 거기랑 거기 잘할 것 같은데? 기다려. 건강 좋아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쵸. 이것도 편집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 이 4월 24일에 이미 조선들, 만났습니다. 낙선자. 네. 지난달 4월 24일 만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초선 의원들 쭉 만나잖아요. 비례대표도 만나고 22대 국회 때 누가 나오냐 8명의 이탈표 요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제가 흔히 쓰는 표현이 이제 17명. 당장은 21대는 21대. 막을 수 있다고 네. 판단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22대 때 8표를 막기 위해서 제가 항상 그런 이제 정치적 행위를 할 때 술 먹이고 밥 먹이고 하는데 지금 술 먹이고 밥 먹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시계도 좀 받아 대통령이 시계도 매겼네 그러면. 아니 매긴 게 아니라 선물로. 에이, 미안해. 표현이 왜 그래요 오늘? 저급했어. 근데 항상 본질을 꿰뚫는 표현을 난 쓴다. 그렇잖아요. 앞서 이것도 그렇고 항상 바른 언어를 추구하니까요. 네네. 근데 어쨌든 매겼잖아요. 근데 아니다 시계는 먹였잖아요. 줬다. 예. 시계는 줬다. 비속어 사용 안 예, 된다고 예. 지금 PD님들이 저기다가 해놨잖아요. 예. 그렇구나. 매겼다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식사를 함께 했다. 식사를 함께하고 제공했다. 밥을 먹였죠. 예, 밥을 예. 먹였으면 고마워서 이탈 안 하겠지. 나는 아주 오래전 사고방식을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대통령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21대 때가 사실 더 위험해요. 오. 그래요? 그럼요. 그 58명의 낙천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 17명, 18명만 이탈해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자리에 불참하는 게 가장 좋은데 불참하면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불참은 안 할 것 같고 어차피 무기명 투표니까 가서 에이씨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오히려 22대 때보다. 네네. 그러니까 둘 다 확률상은 50% 미만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야당이 정치력을 잘 발휘해야죠. 야당도 그래서 밥 먹이고 술 먹이고 해야 돼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 불러다가 네네. 방에서 야 지금 윤 대통령 이렇게 하면 보수 괴멸이야. 그러고 되고 싶어? 특검 들어가야 돼. 자꾸 꼬시면 네. 또 사람이 원래 귀가 얇거든요.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21대 때가 더 그것보다는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저희 방송 출연했던 이준석 전 대표도 21대에서도 간당간당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도 약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도 설득 작업에 국민의힘 들어갔다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다 작전 짜놨습니다. 어떻게요? 불참은 안 됩니다. 모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모수가 중요하죠. 그러면 안 네. 돼요. 분모가 작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말씀처럼 들어가서 비공개니까 네. 다른 투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그것도 안 얘기는요? 돼요. 그래가지고 안 돼요?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그냥 풍물이에요. 예. 풍문. 풍문. 예. 풍문으로 들었어. 우우우우 풍문으로 들었어. 뭘? 그대에게. 이게 박자가 안 맞아. 뭘 하면 그때 딱 얘기를 해야지. 다시 해봐요. 풍문으로 들었어. 뭘? 자전거 체인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 본회의장 의석에다가 거기 참여하는 의원들을 발을 채워 놓으려고 그래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피켓도 아니죠. 하나씩 줘가지고 그 자리에서 피켓 들고 이거에 대한 반박하는
그런 피켓 시위를 하는 거예요. 아 최상병 투표장에는 안 특검법이 가고. 왜 문제인지를 반박하는 플래카드를 네, 들고. 투표소는 안 가고. 투표소 가면은 혹시 도장 찍을 수 있잖아요. 안철수, 김웅. 그러니까 투표장에서는 아 참석은 하되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게 한다. 네, 이석을 못하게 거기다 이제 이렇게 묶어놓는. 그러면 저기가 재석 자체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최종 카운팅이 되는 재석 거지. 카운팅에 기권이 기권, 되는구나. 기권. 기권이 되는구나. 기방법을 쓴다. 그래서 이제 오, 장성철의 욕심은- 예언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좋겠어. 예. 신박한 자동차 아이디어인데? 풍문 수집 능력 한번 자전거 확인하겠습니다. 아닐 거고. 예. 체인은 아니고. 피켓 재석은 하되 투표하지 않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아 그렇게 해야죠. 왜냐면은 안 그러면은 상당히 안에 들어가서 다른 짓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다른 짓이 뭐예요? 아, 오늘 예. 진짜 두 분 왜 그래요? 다른- 진짜 그러니까 매긴다 지시탄데 지금 아이 다른 행동. 여당에서 지금 하는 걸 지시라고 그거 그러고 대사전에 대통령 하는 올라있는 걸 말이에요. 매긴다고 그러고. 내기다. 네. 그거는 좋아요. 알았어. 자, 얼른 넘어가시죠. 그런데 그 초선 당선자의 식사 자리에 김건희 여사도 왔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어떤 놀러 메시지? 갔는데. 아, 집에 놀러 왔으니까 집에 놀러 왔는데 인사한다. 그러면은 안주인이 내조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집에 오신 손님들에게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내조한 거 아닙니까? 16일엔 안 나왔잖아요. 그때는 좀 아팠나 보죠. 아.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여사가 자꾸 나오는데 갑자기 또 노래가 생각나네. 오늘 우리 노래 집에 시리즈입니다. 아니야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밥 먹으러 왔단다 왔단다 밥만 먹고 왔단다. 가면 그러니까 되는데, 인사만 했다. 네. 이게 인사는 그 자체가 그냥 환영 우리 집에 왔으니까 환영하는 것이다. 그럼요. 이거는 그냥 고도로 계산된 고도는 아니고 저도 정도로 계산된 진짜? 여사 노출 플랜의 하나죠. 여사를 계속 어떤 노출시켜서 의미인가요? 네, 네. 감각이 무뎌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플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계획이 있다? 그럼요. 치밀하게 정무적인 내가 볼 판단 때 통해서 윤석열 정부 만 2년 동안 계획대로 실행한 거 요거 하나 있는 것 같아. 여사 노출 플랜. 오. 네, 계획대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나머지는 다 계획이 로드맵 다 말도 안 되고 어그러졌는데 정치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플랜이죠? 정치적 메시지 없어요. 그냥 여사가 공개 안 하면 이제 본인도 이제 화면도 좀 나오고 싶고 이렇게 애 안기는 사진도 좀 찍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못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 거예요. 이제 또 6월달에 저기 중앙아시아인가요? 어디 순방도 간다고 하니까 거긴 가고 싶을 거니까 그러면 슬슬 노출이 되자. 만약에 노출이 안 됐다가 가봐요 순방은. 그러면은 그 기내식 먹고 싶어서 갔구나 이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들으려고 그냥 이건 자연스러운 여사의 그 행동이야. 여사가 해야 될 일 하는 거야. 순방 이건 뭐 자연스럽게 여사가 가는 거야. 이렇게 하려고 지금 논리를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 의견에 반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말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사님의 행동에 대한 판단은 여사님이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계획 세가지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뭐 저 불교 행사에 가셨다가요, 외교 행사에 가셨다가요, 관저에 놀러 오면은 살짝 얼굴 비치고 한 줄 딱 내보내고 이런 계획이 아닙니다. 여사님의 판단과 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여사님이 순간적 판단을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네. 그 계획을 짜라고 했을 거예요 밑에한테. 그래서 법요식 때부터 그때 살이 여사님 덕분에 이것도 저는 제 추정컨대는 이미 다 맞춰놨다. 아니에요? 딱 갈게 그러면 끝인 거예요. 아, 그래요? 여기는 내가 갈 테니까 준비해. 끝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여사 나름의 계획인 거겠지. 네. 근데 이제 이런 계획에 약간의 차질이나 혹은 이제 신경이 쓰일 수 있는 지점들이 수사팀과 관련된 인사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참 수사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중간 간부급 인사가 또 있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부장검사가 바뀌느냐에 따라서는 또 한참 여러 가지 말과 비평과 해석이 나올 텐데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지금 여사가 나오면서 제일 난처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굴까? 저는 검사들인 것 같아요. 그러네. 검사들. 예. 진짜 짜증 난다. 왜? 예. 지금 조용히 내가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순방 가고 싶어서 툭 튀어나와? 출국 금지 시켜. 출국 금지. 검사가 어. 와 대단한데. 외국 순방 못 가게 출국 금지. 대단한데. 아. 계속 외국 역시 순방 소장님은 아이디어 뱅크야. 대단해. 참신한데. 비꼬는 거지. 압수수색은 당할 수 있겠어. 출국 금지 얘기했다가 압수수색 당한다. 그렇지. 제가 엄청 손해인데요. 아니 근데 신박해. 출국 금지. 근데 여사 출국 금지 시키면 해외 순방 못 가시나? 출국 가겠죠? 금지 당했으면 출국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출국 금지된 쉽지 상태에서 않겠죠? 가려면 다시 네. 네. 그거를 이제 풀어야 허락을 돼요? 법무부가 허락을 받아야 되죠. 네. 그럼 법무부가 풀어주겠지 당연히. 이것도 쇼츠 만들지 말아요. 뭐 아니, 대통령 신박한- 배우자 출국 금지 뭐 장성철 뭐 이렇게 진짜 이거 하면 나 죽어요. 하라는 아니, 말씀이신 아니, 것 아니, 하면 안 같은데요? 돼요. 여사의 할것 같아요, 지금. 출국 금지라는 신박한 아이디어. 이건 네. 상상력에 굉장히 우리가 상상력이 야권에서 그렇죠. 예.
상상력이 사실 권위에 묶여 있어 제한돼 있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사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하지만 딱 봐도 쫄잖아요. 봐도 쫄잖아요. 권위에서 무의식적으로 제한돼 있어요. 위축되거든요. 네네. 근데 여사를 출국 금지시키자는 이런 담대한 발상 아주 칭찬합니다. 민주당에서 색은 당할 수 있지만 칭찬해요. 네. 민주당에서 따라할 것 같은데 네. 저 사람들 분명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는 왜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냐라고 하는 요거 지적도 논평 좀 쓰라고 할게. 있다라는 있어요? 식으로 아니 오늘 나왔다라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전달한 것뿐이에요. 저 진짜 영혼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거 제목으로 써요. 아, 여사 출국 금지. 네 오늘 썸네일 각이 썸네일 각이 벌써 딱 저희 저 나중에 이름은 빼시고 예. 박성태 실장님 제목으로 써주세요. 저희 제작진이 단어를 좀 체크해 줬는데요. 맥이다는 먹이다의 방언, 경기 경상 평안도 네, 사투리라고 하고요. 사투리랑 비속어랑은 달라요. 예, 그리고 네. 짓도 이제 몸을 놀려 움직이는 동작, 명사라고 명사. 합니다. 국립국어원에 그럼 표시되어 있는. 아버님한테 왜 그런 짓 하고 있어요? 이럴까? 그게 되냐고. 네. 에이 그래도 대통령한테. 네. 아, 대통령한테 한 말 아니었습니다. 대통령한테 권위에 예. 이런 굴복해야지. 굴복해 있는데 여사 출국 금지라는 신박한 생각을 내다니. 네. 대단해. 그 수사와 근데 관련 네. 어쨌든 근데 정무적 감각이 일도 없고 본인의 친정인 검찰 조직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죠. 지금 거기는 더군다나 아마 24일 이때쯤 인사 난다고 하는데 24일, 27일 네. 인사 나면 제가 예상컨대는 형사 일부장은 바뀔 가능성이 거의 뭐 90%가 넘는데 맞아요. 여사의 소환을 주장했던 부서 그런데 네. 이 상황에 여사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쳐다보이는 갑자기 여사를 공개해요 또. 그거는 검찰 수사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다음 달 순방 가는 거 이거 가야 되겠다. 빌드업이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안 해야 좀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눈치 안 보고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제가 옛날부터 얘기한 대통령은 조합 빠르게 가 별 생각 없이 그냥 그것만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예. 정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에서는 이제 김정숙 여사 이제 회고록과 관련돼 있는 이슈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펴면서 오히려 야권과 좀 이렇게 공방이 주고받는 것 같은데요. 물타기 성격이 강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대선 전에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방문한 거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그걸 잘했다라고 계속 뻔뻔하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느 역대 대통령 영부인이 저렇게 대통령 전세기를 타고 대통령 휘장까지 있는 비행기를 타면서 타지마할 가서 혼자 단독 사진을 저렇게 관광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받는 외교 활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일각 민주당의 국민의힘이나 배현진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도에서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 초청을 했는데 우리 쪽에서 김정숙 여사 가면 안 돼? 라고 해서 김정숙 여사가 간 거가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경비나 여러 가지 여비 예산도 결국에는 예비비로 한 것은 이건 당초 계획된 것이 아니라 급조된 것이다. 왜?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을 가고 싶어서. 이거 아니야? 아니면 조사하자. 조사해. 왜 조사 안 해? 특검하자 이것도. 이런 식의 공방이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건데 만약에 주어를 바꿔보자. 주어를.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인도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어요. 가가지고 무슨 허황우 뭐 이런 행사에 참석을 했어. 그리고 혼자 타지마할에 갔어. 거기서 혼자 아무도 없이 그 정말 멋있는 단독 사진을 찍고 왔어요.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은 아유 외교활동 영부인 잘하셨네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겠냐고요. 진영을 떠나서 우리가 나라가 발전하려면 서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회고록을 통해 가지고 무슨 헌정사상 첫 번째 영부인의 외교활동 이런 식의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먼저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두드러 맞냐고요. 잘못된 것은 진영을 떠나서 잘못됐다고 우리 얘기합시다. 전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럼 그게 불법이냐? 그건 애매해. 특검상은 칭찬받을 일은 아닌데 특검상 법적인 위법상이 있냐?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아니 이럴 번째는 수가 있지. 그 예비비를 투입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강제적으로 야 이거 김정숙 여사 가야 되니까 예비비 이거 신청하고 우리 예비비 승인해 줄게. 이런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여사가 가기로 결정이 됐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예비 편성해서 없으니까 기존에 네. 예상이 그러니까 없던 일이니까. 그런 것들이 네. 대통령 그 당시 청와대에서 야, 도종환 가지 말고 김정숙 여사 초청으로 외교부에다 이런 요구하고 그래가지고 예비비를 야 우리 예비비 먼저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됐으면 이거는 직권남용이고 일단 잘못된 팩트 일이죠. 정리를 하면 네. 이건 외교부에서도 밝힌 건데 팩트 정리를 하면 원래 거기서 무슨 뭐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 허황호. 인도 막 해가지고 허황호. 인도 말이라고 하려는데 허황호라고 인도 관련된 내가 예. 머쓱해지네. 허씨였어요? 미안해요. 근데 뭐 이 행사가 있는데 원래 외교부 장관 초청을 했는데 일정이 안 된다. 그럼 문체부 장관이라도 근데 일정이 안 된다. 여기서 갑자기 김정수 선수가 나는 갈 수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그걸 보내니까 여기서 모디 총리 명의로 초청장이 다시 온 거잖아요. 와서 갔어요. 근데 외교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스킨십이죠.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보면 외교부 장관이 온 거나 문체부 장관이 간 것보다 거기 누가 알겠어요. 대통령 부인이 가면 훨씬 더 대통령 부인이었다 기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스킨십은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간지 아마 거기에는 여사의 타지마할을 보고 싶은 마음이 끼어들었을 거야. 우리가 그런 추정 때문에 이거가 부적절하다. 저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법이냐?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네. 하는 거죠. 인도에서도 만약에 여사가 온다면 여사가 오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외교 활동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도 예비비 엄청 써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해외 순방을 엄청나게 갔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부산 엑스포 표결 결과에서 성과가 있냐? 없지요. 그런데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일을 못했다고는 할 수 있죠. 근데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듯이 돈도 많이 썼겠죠. 그것도 뭐 외유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그 불법이라고 보기는 현재까지는 전 어렵다고 봐요. 똑같은 거고. 수사와 관련된 지적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그렇죠. 같은데 다만 예. 또 하나의 팩트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디 총리를 만났을 때 여사가 가겠다고 했는데 좋다고 했다. 이건 두 분 사이에 만약에 얘기가 있었으면 그건 모르는 거죠. 그 전에 먼저 두 분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모르는 거고. 다만 이 회고록을 낸 시점이 굳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이런 얘기 하는데 김정숙 여사 얘기까지 내서 이걸 지금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괜히 물타는 이슈를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 역시 문재인 대통령도 정무 감각이 없다. 네,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금요일에 대담자인 최종건 교수를 네. 모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좀 팩트체크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고요. 아까 주신 요 시점에 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랑 잠깐 통화할 때는 섭외하면서 책이 600쪽이 넘는데 네. 너무 그 한 가지만 가지고는 이야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그쵸. 마음을 표하더라는데요. 나온 이야기들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네. 예비비 신청할 때 사전 뭐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타지마할 갔다 와서의 사후 보고서에도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 갔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크해보셔도 여쭤보도록 하고요. 돼요. 네, 네. 그리고 최종권 씨는 당시에 제2차관이었을 거예요. 외교부 차관이었습니다. 차관이었죠. 핵심 당사자예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힐 것이냐. 그 당시에 차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러면 그걸 실무적으로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본인이 결정한 사항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과연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자꾸 이 당사자이니까 부분이 네, 공방이 물어보겠습니다. 되면은 검찰 수사나 특검 공수처 해야 된다는 얘기도 분명히 보수파 진영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참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박성태 실장님 말 잘해 주셨듯이 정상 외교에 이러한 일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정치적으로 서로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나라가 얼마나 불행하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이슈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예. 네, 당의 호위무사와 관련된 워딩에서 좀 더 이야기를 가보자면 저게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한 하신 말씀이 아니 문재인 대통령 쪽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충분히 앵커님.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끝까지 많이 해도 했어요? 되는데 네. 40분까지 해도 되는데. 예, 더 하셔도 됩니다. 알았어요. 안 할게요. 할 말도 네. 없어요. 네. 다 했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 염두에 둔 말 아니냐. 왜냐하면 탈당과 관련돼 있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기 때문인데. 그거는 너무 좀 무리한 과한 해석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대통령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재대로 하면은 여론조사에서 높으니까 전당대회 열면 한동훈이 당대표 되겠네? 그럼 난 탈당해야지? 뭐 이런 논리로 비약해서 분석해 놓은 기사 같은데 그거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쨌든 특검 전국에서 서로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일심동체 돼가지고 우리 하나 되자. 제발 나를 지켜줘라. 그 차원으로 봐야지 여기 한동훈까지 개입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해석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의 조선일보 직격. 네. 조선일보 기사의 해석이었거든요. 왜냐면은 TV조선에서 아이. 저를 부르지도 않아요. TV조선 불러주시면 제가 조선일보도 상당히 옹호하고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는 아 그런 탈당은 해석은 우리가 딱 대통령을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이거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저 대통령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쭉 생각해 보세요. 보고 시사인 30만 구독자 축하합니다.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장 수장님이 한 거예요. 이거 축하합니다. 전사님 대통령님이 저희 시사인 구독자 구독자 30만 을 고성국 TV만 보시는 게 아니었나요? 축하드립니다. 시사인. 예. 그 이상한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시사인을 아니, 보시면 늘 보셔야 된다 이런 저희가 그쵸. 예, 강조를 하셨는데 그쵸. 예. 근데 이게 보면 탈당 얘기 나오고 뭐 나와도 신경도 안 쓸 뿐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예. 민대당인데 뭔 탈당이야. 예. 관계자 발로 네.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될 경우에 대통령 그러니까 그 친윤계 일부가 탈당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기사였던 것 같은데 예. 채널A에서 그 보도를 예. 정도로 했었는데 예. 이제 그 어차피 대통령이랑 한 위원장은 뜻이 안 맞다. 그거를 당원들에게 어차피 당원 투표가 들어가니까 전당대회에 크니까 비중이 거기에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당이 안 될 수 있어. 당 쉽게 말해서 비속어 쓰면 안 된다. 이건 써도 되죠. 아니요. 당 아작나. 아 그 아작. 협박이에요. 아, 예, 그거 그냥 예. 협박이지. 대통령이 탈당 요구에 전혀 귀도 안 기울일 겁니다. 진짜 볼까? 대통령은 한동훈 어제 보고 탈당하라고 예, 하겠지. 이준석 전 대표는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아. 저도 본인이 가능해요. 겪어봤던 대통령으로서는 홧김에 뭐 약간 이상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상한 사람이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사리분별이 없고 이상한 사람이라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럼 탈당한다 그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대통령 대표의 당선에 기여했던. 분석은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워낙 막 돌출 행동을 하니까 이 중에서 이렇게 하고 탈당할 수 있겠네. 이런 분석 같은데. 아니 뭐 탈당해버려. 내가 뭐 이런 대접 대통령 받는 거야 스타일이 막 이렇게. 뭐 임기단 축인이 탈당 전혀 받아들일 사람이 우리가 알잖아요. 상식의 세계랑 동떨어져 있는데 거기가 이상한 세계라기보다는 자기만의 세계예요. 여기서는 무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딱 한마디 그러잖아요. 열심히 했지만 져서 아쉽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백서 쓸 거 없다. 제가 대통령이어서 소수당이 된 거예요.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예, 그 체계를 바꿔야 된다. 그런데 예.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기 그렇구나. 본인이 열심히 안 했으면 이겼지. 인생 토론을 네, 열심히 해서 네. 열심히 해서 진 거구나. 열심히 했는데도가 그럼에도 불구가 아니고 예. 대통령이 나쁜 방향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당이 선거에서 참패한 거예요. 예. 그걸 명확히 알아요. 생각 안 하세요. 본인의 세계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럼 백서 TF에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가장 메인에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쪽은 거기에 대한 반발이 강하고 있지 맞는 게 않습니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줬잖아요. 줬잖아요. 기조 심판론은 그러면 아니, 뭐 그것도 그런 하나의 것도- 뭐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조종 자꾸 자꾸 왜 똑바로 보고 얘기해. 똑바로 보고. 몰라. 아니 여사의 출국금지까지 주장한 사람이 사진도 못 쳐다보고. 아까 대기실에서 저보고 얘기하라고 하셨잖아요, 박 실장님이. 이제 책임 소재 공방까지 가시나요? CCTV 쓸어주세요. CCTV 없습니다. 거기. 그래요? 이게 없어요. 그럼 강하게 주장해도 되겠구만. 아까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지금 진짜 하늘이 알고 땅이 고도의 알아요. 확인 이런 뻔뻔한 소장 같으라고. 아니 근데 저는 국민의힘 총선 백서를 만들겠다라는 거는 뭐 가상한 일인데 조정훈 의원을 시킨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아니 거기 현역 의원이잖아요. 이제 현역 의원이 될 사람이잖아요. 당선됐잖아요. 거기서 공천- 재선이시죠. 지금도 의원이십니다. 재선이죠. 예, 예. 그렇구나. 아니, 시대 그러니까 전환에서 당선. 국민의힘의 예, 예, 이제 예. 후보로서 예. 그럼 본인도 핵심 관계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하겠냐고요. 총선 백서는 외부에서 저 같은 사람, 박성태 시장님 같은 사람 불러다가 바빠 안 돼. 돈 많이 준대. 아 그래? 얼마? 이거 2배. 그럼 할까? 해봐야지. 그런 사람들이 와야 보다 좀 객관적으로 뼈 아프게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지. 핵심 당사자 관여자가 본인의 뭐 인재 영입도 됐고 거기서 공천도 받았고 출마해서 당선까지 됐잖아요. 그럼 본인이 그냥 기본적으로 자기 억제 기능이 있을 거예요. 요거까지는 나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본능적으로.
그거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백서가 되긴 어렵죠. 저는 조정훈 의원을 시킨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첫 단추를 잘못 깼다. 네. 또 늦게 나는 당대표 관심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총선 백서 기다릴 게 없다. 차라리 제가 하룻밤 날 새우면은 제대로 된 총선 패배 백서 만들 수 있고. 뭘 나를 세워. 이게 한 줄로 다 정리가 되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그래요? 제가 대통령이어서 소수당이 됐습니다. 총선 백서 제목이 이거라니까. 그리고 제가 한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조정훈 백서 TF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준 순간 이 백서의 모든 신뢰성을 없애었어요. 뒤에 이제 여당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사퇴해라. 늦었어요. 이미 마음이 노출됐기 때문에 늦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조정훈 의원이 뭐 경제 전문가고 국제 무슨 뭐죠 금융기관에서 일도 했었잖아요. 한 인터뷰 보니까 본인이 한동훈보다 경제도 훨씬 더 잘하고 그런다는데 경제에서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 방화벽이에요. 파이어월 영어로 맞죠? 영어 쓰니까 좀 애매하네. 그 방화벽인 건데 뭐냐면 이해 충돌 우려가 계속 생겨서 자신의 투자나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 자체의 투자나 고객 투자에 이해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분리를 해요. 그래야 신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그게 다 금융기관들로 돼 있거든요. 근데 올해 그쪽에 근무하신다는 분이 본인이 한쪽에 나가려고 하면서 또 백서 이거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겠다고 해. 이거는 방화벽이 깨진 거예요. 네. 그러면 이미 끝났다. 그래서 제가 한방송에서는 이제 백서가 이미 만약 정 만들 거면 얇게 만들어라. 종이값이라도 안 끼자. 이미 백서는 모두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도 됐으면 그냥 엽서나 만들어라. 백서는 필요가 없다. 네, 그 정도. 네. 엽서에는 딱 한 줄 들어가면 돼요. 대통령 제목을 뽑아주셨습니다. 엽서 디자인을 아주 좋네. 예. 제가 대통령이어서 소수당 됐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총선 백서가 한동훈 책임, 윤석열 책임 이거는 총선 백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 과정, 배경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아시아 그 경기에서 아시아컵 축구 경기에서 왜 우리가 경기에서 졌을까라고 판단을 할 때 축구. 네. 아시아 저 월드컵에선 아니 올림픽 아니 아시안컵 예선에서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중동 국가에 패배를 했었잖아요. 카타르는 거의 패배를 했잖아요. 이길 줄 알았는데 근데 손흥민 때문에 졌어. 이강인 때문에 졌어. 그때 이렇게 누구에게 개인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클린스만이 왜 그러한 위기 관리를 잘 못했고 선수들이 불협화음이 있고 여러 가지로 불신이 있는데 그거를 왜 해결하지 못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거를 갖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감독을 선임을 하고 선수단의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융합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백서가 될 텐데 지금은 이조 심판 때문에 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윤석열 때문에 졌어요? 한동훈 때문에 졌어요? 이거는 백서가 아니라니까. 네. 그래서 조정훈 위원장은 백서를 만들 능력과 자격이 없다. 네. 경제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당권 경쟁으로도 비화되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당내에서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걸 왜 받으면 안 예. 되는 거죠. 한마디 되죠. 엽서 만들으라고. 무슨 엽서? 아까 이야기 다 총선 하셨는데 엽서? 예. 한 번 더 강조하려고. 강조하시겠어요? 그거 다 편지 아니 그냥 백서 말고 엽서나 써라. 한 장으로. 누구한테 보내요 엽서는? 그냥 뭐 라디오 보내서 사연 읽어달라고. 여기 읽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실 건가요? 백서 TF 위원장 조정훈입니다. 야, 아니, 오늘도 비가 내리네요. 네. 당권 커피 한 잔을 먹으니까 갑자기 총선 패배의 아픔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라디오 DJ의 자질이 있으신 것 네, 같아요. 할 수 있죠. 어린 시절 그런 꿈을. 아니요, 네. 꿈꾼 적은 없어요. 예. 오세훈 시장도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당내 여러 주자들이 뛰고 있다 보니까 본인도 메시지를 낸 것 같더라고요. 직후 사태와 관련해서. 예언하겠습니다. 어떤 예언이신가요? 곧 아마 오세훈 시장실에서 박성태 실장님 시간 있으십니까? 오. 저녁에 몇 분이랑 같이 저녁을 좀 드시면서 여러 얘기나 좀 나누시죠. 라고 연락이 갈 겁니다. 이미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안 돼. 시간이 안 돼. 바빠. 이미 받으신 거? 맞추겠습니다. 조천이라도 하겠습니다. 조차는 안 돼. 월요일은 시간 있잖아, 솔직히. 아침에 근데. 일어나 귀찮아. 월요일 오후 시간 있잖아, 솔직히. 어떻게든 시간 맞출 오세훈- 테니까 보자고 할 거다. 이미 받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 안 했어요. 연락 안 그러니까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슬슬 오세훈 시장도 원리금 납입 받네. 아, 주택담보대출 갚으라고. 서울시에서. 아니요, 카카오에서. 예.
슬슬 시작하는 거죠. 다음번 이제 대선을 앞두고 내가 좀 윤석열 대통령 좀 편도 들어주고 또 낙선자들, 당선자들도 좀 만나면서 사람 관리하면서 내가 슬슬 몸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빠르지 않나요? 아니 근데 왜 빨라요? 지금 3년 남았는데. 여당이 힘들어하잖아요. 네. 대통령도 힘들어하시고 여당도 지금 소수당이 됐고 낙선자들도 많잖아요.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잘 나갈 때 막 부조금으로 1,000만 원 하는 것보다 나 못 나가는데 부조금 10만 원 하는 게 더 고맙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읽고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거다.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거다. 오세훈 시장님 사랑합니다. 아, 박성- 전화 받으신 거 아니에요? 박성태 시장님 부르실 때 저도 그냥 꼽사리 껴가지고 같이 불러주십시오. 같이 가야 돼. 이미 만나고 오신 거 아닌가요? 아니 전혀 네. 같이 가야 돼. 오세훈 시장이 제가 알기로 총선 국면에서도 활동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측의 분들이 이때 좀 뛰어서 본인의 이걸 좀 이미지를 올리시라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는 측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총선이 끝난 뒤에 마치 한동훈 한 명뿐인 것처럼 보이고 홍준표 시장이 1대1 구도를 자꾸 만들려고 하고 아, 그게 실은 또 마지막 기록 생각하면 유승민 전 의원도 나서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때 오세훈 시장이 여기에 참전을 안 하면 잠룡 대열에서 멀어져요. 참전을 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누구죠? 비례대표를 만나나 누구 만났잖아요. 만나서- 여러 네. 그룹을 만나더라고요. 예. 만나는 게 근데 제가 듣기로는 총선 전에도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워낙 완강하게 쭉 나왔잖아요. 뭐 전면에 이준석 전면에 부각되니까. 부각됐죠. 그러면서 그냥 일단은 좀 빠졌던 것으로 네. 들었었고. 그럼- 자칫 예. 잘못하면 오세훈 시장은 유능한 행정가다라는 인상만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대통령 감인가 대통령에 도전할 만한 후보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조차 안 할 수가 있어. 그게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잖아요. 차기 대통령,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를 보면 되게 낮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참모들의 조급함의 표현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드네요. 끝으로 오세훈 하나만 시장이 예, 예. 직업이 거의 서울시장이잖아요. 근데 뭐 서울시장 하고 싶겠어요? 본인이 계속 대통령의 징검다리로서 서울시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애들 밥 준다고 때려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래서 아이들 예. 예. 밥 준다고 때려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에 무상급식 대한 논란 때 말씀이시죠? 대선에 대한 예. 욕망이 강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슬슬 뭐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도 차기 주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빠지면 안 된다고 오세훈 시장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의 이미지의 단점은 너무 유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관리형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또 이제 수영하고 또 헬스복 입고 또 이러고 근데- 또 나온다 또 이제. 아 예언인가요? 네. 또 네. 예. 그러면 김재섭이 대통령 해야죠. 아 예. 김재수 언젠가 대통령 감 아닙니까? 아니, 바로 해야지 그러면 이걸로 하면. 근데 예. 그것보다는- 피선거권이 아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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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되나? 피선권이 아직 안 돼요? 아마 아직일 아, 겁니다.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이 마음이 있으면 지금부터는 좀 날선 멘트들, 그러니까 무조건 날서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명확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판을 윤 대통령에도 세게 하고 할 건 해야 돼요. 윤 대통령을 공격하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권위에 대한 무식적인 위축이 있거든요. 그 대통령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매일 눈싸움 한 판을 벌여요. 아 오세훈 시장한테 하는 충고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예. 대통령에 대한 권위를 예. 깰 수가 있어요. 아. 이때 음악 나와야죠. 대통령이 보고 계속 눈싸움 한 판을 무슨 얘기를? 딴 생각했어. 네, 지금 이제 빨리 아니, 가셔야 나는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따따따따 이게 나와야죠. 아니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얼굴만 보면 안 될 것 같고 이 풍채도 한꺼번에 같이 그렇구나. 해야 된다. 왜냐하면 풍채에 기가 눌리는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책이 워낙 크셔가지고 그래서 이 사진만 보고 이제 만만해서 딱 갔는데 갑자기 이만한 분이 나타났어.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어디 가면 제작해줘요. 제2본부에 가면 제 거 등신 아, 입간판. 입간판 예, 있잖아요. 예. 똑같이 장 수장님 빨리 가셔야 가자. 된다고 해서 저 요거 하나만 더 네네네네. 여쭈면 여권의 대권 가도에 대한 저희가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야권의 대권 구도 관련해서는 최근에 주목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입국해서인데 대통령 사면이 결국 쟁점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해줄 거라고 보세요? 할 것 같아요. 네, 사면 해줬고 복권이 핵심이죠. 그렇죠. 예, 제가 그걸 예, 말했습니다. 복권은 할 것 같고 언제 이번에 빠르면 8.15 늦으면 내년 3월 1일 뭐 왜 해줄 거라고 보세요? 여권의 좀 경쟁 구도를 또 뭐 경쟁 구도를 만들고 또한
야당을 좀 분열시키려고, 그러니까 민주당 경쟁구도 만들고 좀 야당을 분열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은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가 다음번 대선 후보가 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이재명 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 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김경수 지사 복권 문제를 정무적으로 판단해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떻게 저도 보세요? 그런 얘기를 네. 들었는데 심지어 뭐 조국 전 장관이 빨리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권시켜서 경쟁 구도를 만든다. 여권 일부에서 그런 얘기까지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싫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어쨌든 내부 분열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여권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그 주류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과연 여권 입장에서도 좋은 방안일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급 여러 명이 나와서 경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김경수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눌렀다? 그러면 그 효과가 더 클 것 같은데요. 저는 더 강력한. 그러면 이제 여당 대통령이 누가 나와도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정권을 잃어도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이만 안 되면 된다. 그래서 김경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일부가 저도 들었는데 여권 일각에서 여권 관계자한테 들었어요. 예. 실제 그런 목소리도 있다. 그런데 그건 그분 목소리지. 나머지 대선 주자들에도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뭐 유승민 전 의원할지 거기에 동의할까 그건 모르겠어요. 네, 여러 다이나믹스가 또 펼쳐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이 오늘 스케줄이 바빠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하게 예, 두 분 마무리 인사 언제든 이제 잊지 않고 해주시는 거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같은 크기로 좀 해줘요.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입간판을 세워요. 자, 그럴까? 가자. 김은지의 뉴스인 5월 21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광고를 읽겠으니 두 분은 얼른 가시도록 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업체는 여러 채널에서 오랫동안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니까요. 더 믿음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 풀 악셀로 돌아오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운전석에는 김종대 전 의원이 앉고요. 이번에는 보조석에 김용남 전 의원이 앉을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